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4월 말경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5월 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4월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되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국민의 그 역량을 보여줬던,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했던 것을 보여줬던 그 보궐선거도 있었고,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의 도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에 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던, 외교상으로 궁지에 몰렸던 일들이 꽤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미국에서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되게 중국과 한국 빼놓고는 전부 다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지금 코로나 백신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문제되어 있던 것들, 강대국들의 횡포 같은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희망과 꿈과 기쁨을 주었던 좋은 뉴스들도 있어요. 윤여정 배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의연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분이 살아온 영화계에서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도 정말 의연한 모습들도 보여주셨고, 특히 미국 아카데미 상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물론 이제 많은 수십 개의 조연상, 최우수 조연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이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인데 거기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윤여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이제 정말 아주 속이 후련했던 것이 인터뷰하는데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굉장히 폄하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성숙하고 당찬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진짜 속이 후련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정말 우수성을 보여줬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6, 4, 7, 5, 9, 1, 3, 2, 8. 10개의 숫자, 9개의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렸습니다. 자, 기억은 대개 보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이론이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리 수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물리적인 처리, 의문적 처리, 의미적인 처리.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처리는 얕은 처리라고 해요. 얕은 처리. 그 다음에 중간 처리, 깊은 처리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 길쭉하고 파란색이 저게 뭐지? 이게 바로 이제 얕은 처리인 물리적인 처리예요. 즉 감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처리죠. 그러면서 기억이 되는 거죠. 기억 오래 가겠어요? 글쎄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말로 한답니다. 저게 뭐지? 저거는 사인펜이야. 파란색 사인펜이네. 사인펜. 요게 의문적 처리. 말로 하는 거. 그럼 기억이 된다는 거죠. 또 더 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의미적 처리. 이 물건의 용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쓰는 용도, 모든 것들. 그게 바로 뭐냐면 저 사인펜은 바로 글씨 쓰거나 뭘 체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딱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의미적 처리입니다. 그래서 의미적 처리까지 가면 그 기억은 꽤 오래 지속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처리 수준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에는 기억을 하는 창고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정보 처리 이론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억은 감각 기억,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는 창고가 있다, 저장고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샥 지나갔어. 저기 뭐지? 저거 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거구나. 굉장히 멋있게 생긴
사인펜이구나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관심 있게 이제 몇 번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럼 단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단기 기억. 단기 기억의 지속 시간은 20에서 30초라고 합니다. 이게 단기 기억이죠. 여기서 연습 안 하면 또 잊어먹는 거예요. 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장기 기억. 여기 장기 기억은 30초 이상 지속되는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고 하죠. 참 인간은 대단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단어 하나하나 일상적인 용어를 나눌 수 있는 단어를 배우는데 단어 하나를 배우는데 300번 정도 연습을 한답니다. 애기가 이제 묻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연필이야. 연필이야 라고 얘기해줘. 그럼 조금 이따 또 묻겠어 안 묻겠어? 연필?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저기 아빠 이게 뭐야? 연필. 약 300번 정도를 대뇌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많은 용어들을 외우는데 300번 정도 연습을 한대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랬겠고 저도 그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러한 기억 이론에 대해서 이제 그 1880년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말서부터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사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기억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뭐를 만들어서 설명했냐면 우리 인간의 망각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망각곡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쭉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쫙 하면 100% 기억을 하죠. 100% 기억을 하는데 6시간이 경과되면 처음에 100% 기억했던 것이 다 망각이 되고 20%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답니다. 6시간이 경과되면.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반복해서 공부도 막 외우고 막 그러면 그 지속이 오래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약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물어보면 약 20% 정도 기억을 하고 있대요.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없애면 되겠죠. 계속 반복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런데 기억을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한다고 하죠? 경험의 반복,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대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도식이라고 그러죠. 도식. 그 다음에 각본. 그리고 옛날에 또는 엄마, 아빠나 또는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기억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전 지식에 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들어가는 거죠? 기억은 내 마음대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뭐를 했어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했겠죠. 이제 제가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 친구한테 이제 친한 친구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뭘 하던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또 자기 마음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 1년의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또 친구한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친구는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공해 주었던 정보와 마지막에 최근에 들었던 그 사람의 정보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기억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뭐를 불렀죠? 숫자? 9개 불렀는데. 그렇죠. 6을 불렀습니다. 7번째 뭐 불렀죠? 몰라요, 저도. 불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억납니다. 8을 불렀습니다. 8. 그래서 첫 번째 부른 것이 바로 초두성 효과라고 해요. 첫 번째. 첫인상. 사람들은 대개 볼 때 첫인상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초두성 효과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불렀던 8. 요거는 신근성. 가장 가까이에서 기억했던 것. 이 신근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가짜 뉴스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때요? 상식과 그 공정성을 무시해버리죠. 이런 인간의 기억력이 있는데 10년 전, 15년 전에 뭐 했고 그 사람이 신었던 구두에 무슨 그 상표명까지 색깔까지는 기억이 난다 하지만 자, 그런 것은 정말 설득력이 거의 떨어집니다. 4월 들어서 정말 우리한테 참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한테 신나는 일을 주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우리 선배들은, 후배가 있는 우리들은 선배의 귀감이 돼야 됩니다. 후배의 귀감이 돼야 돼요. 정말 거짓말을 전달하면 안 돼요. 가짜뉴스를 전달하면 안 돼요. 상식과 공정한 진실성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참 꼭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이 개인 방송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슈화되는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정보도 굉장히 많죠. 아주 좋은 정보도 많지만 정말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정말 내 생각이 많이 관여되면 가짜뉴스입니다. 사실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얘기하면 잊혀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는 거죠. 20번 정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처럼 돼버립니다. 가짜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후배한테는 정말 멋있는 선생님이, 멋있는 선배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남북 통일이었을 때 문화적 심리적으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최우수 우리 민족의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결집을 시켜서 정말 멋있는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멋있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정말 좋은 세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